No! No! 샤오미도 아니고 구형폰도 아니고 신형 갤럭시가 10만원대로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2,000원 빠진 20만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갤럭시 M12 출고가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갤럭시 스마트폰인데요. 학생층, 장년층 아니면 세컨폰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이 스마트폰. 오늘은 이 기기에 대한 모든 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상자깡 잘라줄게요. 쓱 빼주면 여기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비닐에 감싸져 있는 갤럭시 M12 본체가 있습니다. 옆에 잠깐 들게요. 198,000원짜리 스마트폰인데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들은 이미 없앤 지 오랜데 말이죠. 아이러니합니다. 그것도 일반 충전기가 아니라 9V에 1.67A 15W 고속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USB-C 케이블이 같이 있고요. 유심 트레이 핀까지 박스 안에 잘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성의 끝이네요. 삼성의 스마트폰 라인업은 S, A, M 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앞쪽 새 알파벳 순이죠. 오늘의 주인공 M12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6.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대화면 스마트폰인데요. 이 뒤편이 아무래도 가장 눈에 많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여행 가방을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의 여행 가방. 근데 이게 실제로 만져보면 단순한 패턴이고요. 실제로 이 라인들이 울퉁불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후면 소재는 플라스틱인데요. 고급과는 거리가 한 1억 광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매트하기 때문에 흠집이나 지문이 잘 안 묻는다는 점은 장점일 수 있겠네요. 무려 쿼드 카메라가 4개나 달렸는데요. 카메라는 이따가 더 상세하게 얘기 나눠보시죠. 좌측에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꽂혀 있는데요. 유심과 함께 마이크로 SD카드로 최대 1TB의 메모리를 추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기기 내장 메모리가 32GB이기 때문에 M12에서 마이크로 SD카드는 필수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는 4G LTE까지 지원합니다. 기기 우측에는 볼륨 버튼과 지문인식 통합,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기기 하단에는 왼쪽부터 3.5mm 이어폰 단자, 통화용 마이크, USB-C 충전 단자, 스피커 홀. 이 제품은 멀티미디어용 스피커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달려 있어서 음악이나 영상, 게임할 때 노래가 한쪽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보급형의 서러움이랄까요? 위쪽에는 영상통화, 음성 녹음 등에 추가적으로 작동되는 2차 마이크가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죠.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여기 물방울 모양 노치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가로로 얇게 통화용 수화부가 있죠. 화면이 켜진 기기를 앞에서 딱 보면 베젤이 꽤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특히 하단 아이폰 12 미니가 옆에 있는데요. 베젤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죠? 갤럭시 A42보다도 위아래 베젤이 넓은 모습입니다. 크기 비교 잠깐 해보자면 이게 갤럭시 M12, 갤럭시 A42, 아이폰 XS, 아이폰 12 미니, 홍미노트 10 이런 식으로 크기 차이가 나겠네요. 6.5인치 20대 9비율 160x 720 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M12 HD 플러스라는 해상도가 좀 걸리기는 해요. 유튜브에서 720p까지가 이 기기의 최고점입니다. 1인치당 픽셀 수 PPI는 270으로 자세히 보면 픽셀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해상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HD 플러스의 아쉬운 점을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90Hz 화면 주사율입니다. 제 아이폰 12 미니가 60Hz, 갤탭이 120Hz, 딱 그 중간에 M12가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90하고 120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60하고 90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움직임이 M12가 훨씬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특이한 구성이죠. 해상도는 720p인데 반해서 주사율은 90Hz. 잘은 모르겠지만 화면 주사율은 부품값이 크게 들지는 않나봐요. 화면색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 기능은 들어가 있지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원가 절감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크모드 기능이 있지만 LCD 패널이기 때문에 AMOLED보다는 표현력이 약하긴 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총평해보자면 낮은 해상도, 높은 주사율이 특징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제품에는 최신 버전의 갤럭시 원 UI 3.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삼성 원 UI는 업계 최고 수준 OS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안드로이드 순정보다도 편리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분할하면 팝업 윈도우, 엣지 패널, 2개의 카톡 계정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듀얼 메신저, 지문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알림바 내리기 등등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원 UI의 기본적인 기능들 잘 들어있지만 갤럭시 M12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우선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서 사용 기능도 없기 때문에 제 겔탭과 연동이 불가능하고요. 윈도우와 연결 기능도 빠졌습니다. 화면 녹화, 이것도 기본 탑재가 안 되어 있어서 서드파티 앱을 깔아서 화면을 녹화해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삼성페이 이용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기기에 NFC 기능이 없죠. 꺼져 있는 화면을 2번 터치해서 깨우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 폰에서는 한 번씩 이 기능이 씹혀요.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 폰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아무튼 원UI는 참 좋은데 일부 제외된 기능들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죠. 학생 폰 또는 부모님 폰으로 사용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없어도 무방하겠다 싶은 기능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갤럭시 M12에는 엑시노스 850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옥타코어 CPU, 싱글코어 GPU가 들어간 칩입니다. 그래픽 성능 발휘는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램은 3GB, 멀티태스킹이 어떨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서는 뭐 크게 불편은 없었습니다. 앱을 전환할 때 약간의 버벅임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허용 가능한 수준 같았고, 갤럭시 M12의 유저층을 고려하면 큰 문제될 점들은 발견 못했어요. 그럼 이제 게임 앱을 몇 개 돌려서 이 기기가 얼마만큼의 피로까지 견뎌줄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앵그리버드 2. 그래픽 성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 아주 수월한데요. 이 라운드를 넘어갈 때 배속 재생이 되는데 여기서 약간씩 프레임 드랍이 있네요. 두 번째는 어몽어스. 임포스터 하고 싶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어몽어스야 뭐 예상대로 아주 스무스하게 플레이 되네요. 다음 배틀그라운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고요? 보급형 기기들 괴롭히는 것보다 재밌는 게 또 없죠. 앱을 실행시키고 메뉴에 진입하는 것까지 3분 소요되었어요. 그래도 켜지는 게 어딥니까? 게임 시작해볼까요? 화질 HD, FPS는 고, 안티엘리아싱 켰습니다. 근데 게임에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이 시점을 풍경 쪽으로 돌릴 때 프레임 드랍이 발생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킬 따기에도 문제 없을 정도로 예상외로 원활합니다. 카메라 옆쪽부터 발열이 시작되고 있는데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발열도 꽤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 게임 검은 사막. 전부 다 최고 사양으로 설정할 겁니다. 막 힘들다고 버벅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최고 사양은 힘든가 봐요. 역시 자체적으로 그래픽을 재설정하네요. 이렇게 게임들이 플레이 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대견한데 이 그래픽 설정에서 좀 더 타협하면 고사양 게임들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겠어요. 고생했다 M12. 자그마치 4개의 카메라가 뒤편에 달려 있는데요. 4800만 화소 일반 카메라, 500만 화소 초광각, 200만 화소 접사,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전면은 800만 화소 싱글이고요.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 하겠죠. 주간 일반각 사진인데요. 나쁘지 않죠?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수채화 현상이라고 해야죠. 이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진을 좀 뭉개는 느낌이 듭니다. 만화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광각 사진은 이런 느낌. 여기서도 역시 비슷한 후처리가 있네요. 저는 아무런 설정 걷는 거 없이 기본 카메라, 기본 세팅으로 촬영한 점 말씀드립니다. 전면 카메라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카메라의 뷰티 모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정도는 잘 되어서 찍히고요. 전면 인물 사진 모델을 사용하면 셀카로도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 수 있죠. OIS가 없기 때문에 영상 촬영 시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림이 있는 게 당연하겠고요. 녹화 해상도는 최대 FHD 30프레임까지 세팅 가능합니다. 접사 카메라 품질이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요. 꽃이나 소품 촬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야간 사진 보시죠. 눈에 가장 띄는 점은 역시 수채화 처리 현상. 확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 빛 번짐이 꽤 있네요. 이 화려한 조명이 자동차를 감싼 느낌. 광각 사진은 이렇습니다. 사실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의 약점이죠. 야간의 광각 사진. 모든 스마트폰이 어려워하는 환경인 만큼 갤럭시 M12도 최선을 다해서 찍어준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는 이런 느낌. 저는 후면 카메라보다 전면 카메라가 더 괜찮게 느껴졌어요. 야간 동영상 품질도 그냥 저냥합니다. 가능하면 가만히서 촬영하는 게 품질 향상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 갤럭시 M12에는 센서들이 일부 빠져 있습니다. 우선 조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자동 밝기 조절이 불가능하고요. 자기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없기 때문에 지도 앱상에서 방향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노약자들이 길을 잃었을 때 폰으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점 역시 원가 절감 포인트 중 하나겠죠. 근접 센서는 탑재되었습니다. 통화 시에 화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가속도계도 들어가 있네요. 지문인식 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 전원 버튼에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5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 M12.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배터리 잔량 75%에서 10%까지 소모한 내역입니다. 60%만큼의 배터리를 쓴 셈인데 1일 3시간 동안 충전 없이 실제 이용시간 3시간 53분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와이파이와 LTE를 거의 5대5 정도로 번갈아 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거의 1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라이트한 용도로 쓰시면 완충 상태에서는 실사용 시간 최소 6시간은 될 것 같아요. 15W급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는 충전기로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죠. 배터리 만족스러웠습니다. 갤럭시 M12에 대한 여러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이엔드 스마트폰 쓰시다가 이 폰으로 넘어오게 되면 절대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삼성의 네임밸류, 원 UI, 90Hz 디스플레이 등등 기존 10만원대 제품에서 누리기 힘들었던 부분들에 좀 더 가치를 두신다면 첫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는 아이들 또는 휴대폰의 기본 기능만 있어도 충분한 어르신들이나 세컨폰 유저들에게는 충분한 스마트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센서들은 좀 넣어주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모 여기까지입니다.